쿠키뉴스 조현우 기자와 함께하는 워키토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함께할까요? 네, 지난해 살충제 달걀 파동 이후 정부는 후속 대책 가운데 하나로 달걀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산란일자 표기 의무화를 내세웠습니다. 이제 이 의무 시행일이 2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2월 말 시행을 앞두고 농민들이 강력 반발하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 살펴봅니다. 네. 얼마 전에 양계 농민들이 식약처에 달걀을 던지고 또 정문까지 밀어 넘어뜨리면서 항의하는 모습이 보도된 적이 있는데요. 아마도 많은 국민들께서 무슨 상황인지 궁금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상황이 2017년 여름, 그러니까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살충제 달걀 파동이 계기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살충제 달걀 파동은 달걀에서 피프로닐과 같은 농약과 살충제들이 기준치를 초과한 상태로 생산, 유통된 사건을 말합니다. 피프로닐은 농가에서 곤충이나 진드기를 잡는 데 쓰이는 살충제로 소나 돼지, 닭처럼 인간이 직접 섭취하는 동물에게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물질입니다. 피프로닐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구토, 복통, 현기증 등을 유발하며 몸속에 쌓이면 간과 신장 등 유해물질을 걸러주는 체내기관을 손상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달걀에서 구토와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유해 성분이 검출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을 키웠습니다. 물론 이 살충제가 위험한 물질은 맞지만 이게 양계업자만의 잘못으로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요. 자, 그 사건의 후속 조치로 나온 정부의 대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란일자 의무 표기 외에 또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네, 내년 1월 1일부터 세척란의 냉장 유통 의무화가 시작되고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2월 23일부터는 계란 껍데기, 즉 난각에 생산자 고유 번호와 사육 번호 등 6자리 외에도 산란일자 4자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또 식용란 선별 포장업이 새롭게 시행되기 때문에 4월 25일부터는 가정용으로 판매하는 달걀의 경우 반드시 식용란 선별 포장업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선별 포장해야 합니다. 네. 자, 그 내용 하나하나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월 말부터는 생산자 고유번호 그리고 사육번호 외에 산란일자 표기 또한 의무가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개정된 축산물의 표시 기준 고시에 따른 건데요. 양계농가는 이제 2월 23일부터 달걀 난각에 산란월일을 표기해야 합니다. 네, 이게 소비자들을 좀 더 안심시키고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대책이긴 하지만 자, 이 시행 날짜가 다가오면서 일선 농가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죠? 네, 얼마 전 양계협회를 비롯해 산란계 농가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앞에서 산란일자 표기와 식용란 선별 표정업 철회 결기대회를 여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산란일자 표기를 의무화할 경우에는 소비자가 막연한 불안감이 심어지면서 멀쩡한 달걀을 폐기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건데요. 양계협회는 정부의 달걀 안정성 대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며 난각 산란일자 표기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해가 좀 안 되는 게요. 사실 산란일자 딱 하나만 더 표기하라는 건데 왜 멀쩡한 달걀을 폐기하는 상황까지도 올 수 있는 겁니까? 통상 달걀은 상온에서는 3주, 냉장에서 8주간 유통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온, 냉장 등 보관 환경이 변하거나 열등에 노출될 경우 품질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란일자 말고도 달걀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또 많다는 그런 의미군요. 네, 농가에서는 소비자가 산란일자만 보고 달걀의 신선도를 판별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소비자들의 잘못된 정보에 매몰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즉, 소비자들이 최근에 생산된 달걀말을 구매할 경우 품질에 문제가 없는 달걀임에도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간단하게 우유만 봐도 제조일자 그리고 유통기한이 함께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조일자가 가까운 우유부터 좀 구매를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사실 유통구조만 봐도 유려할 상황이 있기는 합니다. 보통 생산된 달걀이 곧바로 유통 과정을 거쳐서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는 않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생산된 달걀은 유통 상인이 농가에 방문하면서 회수하기 전까지 그 농가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매년 겨울 연례 행사처럼 발생하는 조류 인플루엔자 등 이런 이유로 그 이동 제한이 걸릴 경우에는 열흘 이상 묵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통기한 또는 제품 품질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선식품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탓에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계 농가들의 주장은 그러니까 2월 말부터 시행 예정인 산란 일자 표기를 막아달라는 겁니까? 네, 산란일자 표기 의무화를 철회해달라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이유로 난각에 산란일자를 표기했었던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소비자 혼란과 유통상의 문제로 산란일자 대신 유통기한 표기로 제도가 바뀐 바 있습니다. 농가들은 난각 표기보다는 균일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냉장 유통, 다시 말해 콜드체인 시스템의 구축과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네. 이른바 살충제 달걀 파동 이후 후속 조치로 정부가 난각 산란일자 의무 표기를 내놓았고 양계 농가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일부 농민들은 과격한 반응을 또 보이고 있다고요? 네, 대한양계협회 소속 양계농민 1,500여 명은 식약처 앞에서 산란일자 표기 반대 집회를 열었는데요. 집회 참가자들은 계란을 식약처 건물 방향으로 던지고 식약처 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식약처 내부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양계 농민들은 이 30m 길이의 식약처 정문 철문을 밀어 넘어뜨리기도 했습니다. 양계협회 회장과 부회장은 식약처 앞에서 무기한 천막 농상에 들어갔습니다. 집회 중에 일부가 철문을 넘어뜨리기까지 하면서 이게 경찰이 처벌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관할서인 청주 흥덕경찰서는 오송읍 식약처 정문을 부순 양계 농민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신고한 집회 장소를 벗어나 철문을 넘어뜨리고 식약처 안으로 진입을 시도한 것은 집시법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분석해 관련인들을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뭐 의견 전달은 충분히 필요한 일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과격한 시위는 또 지양해야겠죠. 자, 그리고 후속 조치로 이 산란일자 의무 표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식용란 선별 포장에 대한 부분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식용란 선별 포장업이 새롭게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 4월 25일부터는 가정용으로 판매하는 달걀의 경우 반드시 식용란 선별 포장업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만 선별 포장해야 합니다. 전체 달걀 소비 중 56%인 약 80억 개를 차지하는 가정용 달걀의 유통과 판매가 허가를 받은 곳에서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식용란 선별 포장업은 어떤 제도인가요? 네, 식용란 선별 포장업이란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 세척, 건조, 살균, 검란, 포장하는 일을 말합니다. 식약처가 지난해 살충제 달걀 파동의 후속 안전대책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개정해 만든 제도입니다. 네. 자, 이건 역시도 살충제 달걀 파동 이후에 후속 조치 중에 하나로 나온 대책인데요. 그러니까 4월 25일부터는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은 이 식용란 선별 포장업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이 달걀을 선별해서 포장을 해야만 한다는 건데,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그러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네. 식용란 선별 포장업을 하려면 반드시 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현재 준비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 4월부터 시행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업계의 목소리입니다. 만일 이대로 추진된다면 준비되지 않은 많은 다수의 농가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현장에서는 준비가 덜 된 상황이군요. 근데 사실 이게 제도 시행이 이미 한 차례 유예된 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식용란 선별 포장업은 원래 올해 4월 시행될 예정이었다가 1년 유예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현장에서는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실정인데요. 한 예로 전북도에서 하루에 생산되는 달걀은 280만 개에 달하는데 현재 허가를 받은 도내 식용란 선별 포장업소는 단 2곳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가정용 판매 달걀은 그 2곳에서 다 뭐 선별해서 포장을 해야 하는 겁니까? 네. 국내 달걀 생산량의 절반가량이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점을 감안할 때 전북 지역 식용란 선별 포장업소들은 적어도 하루에 달걀 140만 개를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허가를 받은 업소들이 취급할 수 있는 최대 물량은 1일 50만 개에 불과하고요. 나머지를 허가받지 않는 곳에서 처리하게 되면 법을 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달걀 대란이 올 수도 있겠군요. 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다면 전라북도에서만 하루 약 90만 개의 달걀이 유통 판매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몇몇 업체가 허가를 받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정도로는 도내 달걀 생산량을 모두 소화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네. 자, 최악의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렇다면 다른 곳은 사정이 또 어떤지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인가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2월 11일을 기준으로 식용란 선별 포장업 허가를 받은 업소는 전국적으로 13곳에 불과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루 달걀 생산량은 뭐 정해져 있는데 선별 포장 허가를 받은 곳은 터무니없이 적다면 나머지 달걀은 유통될 길이 막히는 셈인데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식약처 입장이 나와 있습니까? 식약처에 따르면 설문조사 결과 내년 4월까지 허가받을 의향이 있다라는 곳은 57곳이었고 따로 조사한 결과 70여 곳의 업소는 식용란 선별 포장업을 받을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허가를 준비 중이거나 아직 눈치를 보면서 허가를 신청하지 못한 업소와 농장들도 여럿 있기 때문에 시행 전까지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허가받은 업체가 늘어나서 뭐 달걀 대란은 막을 수가 있을까요? 현재 다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단시간 내에 식용란 선별 포장업소가 급증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인데요. 식용란 선별 포장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검란기, 혈반 검출기, 파각 검출기, 중량 선별기, 세척기, 건조기, 살균기 등 식용란 처리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또 위생 관리를 위해 식품 안전 관리 기준, 해썹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고요. 파각 검출기와 혈반 검출기만 해도 약 1억 5천만 원에 달하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허가를 받는데 최소 2억 원은 투자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군요. 자, 선별 포장업소 허가를 위한 문턱이 꽤나 높은데요. 갖춰야 할 장비와 또 시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소규모의 양계 농가에서는 엄두도 내지 못할 것 같은데요. 중소규모의 농가나 수집 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직접 허가를 받는 게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 경제적 여건상 직접 식용란 선별 포장업을 할 수 없는 농가 입장에서는 이동도 문제가 됩니다. 선별 포장업소까지의 거리가 멀 경우 직접 달걀을 운반하기는 어려우니 결국 다른 수집 판매업자를 통해 포장업장으로 달걀을 보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되면 추가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결국 농가 수입은 감소하게 됩니다. 네, 이게 양계 농가 입장에서는 도산 우려까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직거래 형태로 팔아왔지만 4월 25일 이후부터는 그게 안 되니까요. 결국에는 자금 여력이 안 되는 그런 소규모 농가는 뭐 불법으로 판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농가뿐만 아니라 중소규모의 수집 판매업자들의 상황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대부분 영세한 수집 판매업자들이 수억 원이 드는 허가를 받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네. 하지만 이제 제도 시행까지 또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수집 판매업자들이 4월 25일까지 식용란 선별 포장업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식용란 선별 포장업장을 거친 달걀만 판매해야 하기 때문에 가정용 달걀 판매를 접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식용란 선별 포장업 허가를 받은 대규모 농가나 유통업체에 귀속돼야 합니다. 이게 이미 한 차례 유예가 됐기 때문에 뭐 제도 시행 유예를 기대하기는 또 어려운 거겠죠? 네, 주무부 추인 식약처는 일단 시행에 들어간 뒤에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하고 문제점이 나타나면 추가적으로 개선해 나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계협회는 예상되는 부작용이 많은 만큼 식용란 선별 포장업 시행을 일정 기간 더 유예하고 제도를 가다듬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적어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국 단위 달걀 유통센터 설치가 완료된 이후에 제도를 시행해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 살충제 달걀 파동 이후 후속 조치로 나온 대책들이 줄줄이 시행 예정인데요. 하지만 이 산란계 농가들의 반발 역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모쪼록 소비자들 불안은 좀 잠재워주고 그리고 양계 농가 도산도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워키토키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쿠키뉴스 조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